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은 좀 베이시스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설명드리고, 국내 채권금리랑 미국 쪽 채권금리 지금 상황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도 계속 중요해서 나스닥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달러원 지표 그리고 WTI 국고채 10년 미 국고채 10년 금리 추이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가장 조금 증시에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PBR이랑 퍼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차트랑 미국 쪽은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들 조금 페드 모형이랑 이제 일드 갭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신용잔고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은 일단 뭐 코스피는 한 0.1% 상승하였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면서 코스피 200은 약간 뭐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를 넘어가면서 이제 20년 만이라고 하죠. 이제 1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를 보시면은 검은 색깔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이제 순매도인데, 일단 매수를 조금 보시면은 수급 쪽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 오늘 다 현선물 다 매도였었고요. 기관이 이제 매도 차익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매수하고 있고요. 베이시스를 보시면은 베이시스가 여전히 이제 1이 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은 사실 뭐 1 후반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이제 코스피 200이 주식이라고 쳤을 때 그 이론가가 424.74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선물이 423.5에 거래되기 때문에, 선물이 더 싸기 때문에 선물을 사고 이제 현물을 파는 그런 매도 차익 거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항상 현물이 이제 기준이어서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현물을 매도했을 때는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현물을 매수할 때는 이제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일단 뭐 내일도 이 정도 레벨이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 3bp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1bp가 이제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 수준이고요. 뭐 크게는 이제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 쪽 보시면은 코스피는 오늘 이제 개인이 한 6천 거의 9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3천억대 매도를 하였습니다. 선물은 이제 기관이 매도 차익 거래를 조금 하면서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500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이 한 1,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00억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2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36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장기 파동부터 네. 코스피 장기 파동부터 조금 보시면은, 이제 국내 파동은 개인적으로 저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가 나오면서 1, 2, 3, 4, 5파가 완성되면서 이제 슈퍼사이클상 1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코로나까지 미중무역증하고 코로나가 2파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3파에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3파에 아마 1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단과 하단을 그어서 여기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채널이 이제 거의 다음 부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3266이 아마도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래량이나 뭐 보조 지표를 봤을 때도 뭐 사실 거의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파를 조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고점하고 고점이 닿은 거 봤을 때도 아마 조금 채널링이 맞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넘어갔다가 하회를 할 때가 조금 문제가 되게 되고요. 넘어갔다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분봉으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A, B, C 파로 A파, 그 다음에 이제 A, B, C 파로 B, 여기까지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C파가 나오면서 이제 큰 A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이제 B파가 완성이 되면서 아마도 이제 B파도 조금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파랑 B파를 채널링을 해봐서 이제 B파의 C파를 좀 추정해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제 4월 9일 날 사실 닿았기 때문에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금 고점을 치지 않았나, 이제 B파의 고점은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조금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1, 2, 3, 4, 5 모양은 또 아니어서 약간 뭐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일단 한 뭐 설사 한 번 조금 올라가다 가더라도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설사 올라도 그냥 이제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이제 C가 이제 1, 2, 3, 4, 5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제 일목균형표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현재 주가는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요.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어서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뭐 크게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뭐 추세상으로는 뭐 구름 위에 있어서 뭐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이 보라 색깔 선 상단을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을 쭉 타고 가고 있다가 이렇게 하회를 한 거를 봐서도 뭐 개인적으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은 제가 원래 잘 안 보여드리지만은 뭐 코스닥이 오늘 드디어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00을 넘어서 뭐 말씀드리면 일단 뭐 코스닥이 이름 자체가 사실 미국 나스닥을 본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코스닥도 여기가 이제 오파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가 떨어지고 지금 이제 B 단계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내일 이 최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마 조금 뭔가 파동을 좀 다시 매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미국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그렇게 되면 C가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오늘 이제 뭐 미국장이 올라서 오르게 끝나서 이 전고점을 좀 넘어가게 되면 일단 그때는 좀 고민을 해서 아마 파동을 조금 다시 매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저는 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뭐 뒤에도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조금 차트 보시면은 S&P도 이제 뭐 3주봉으로 먼저 보시면은 S&P는 여기까지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가 새로운 파동을 시작이어서 1파, 그 다음에 이제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 이제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지만 하락을 하고 나면 조금 더 하락이 조금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어이구 지워졌네요. 네,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채널을 너무 높게 나와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5파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5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지금은 일단 추세를 넘어가 있고요. 넘어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넘어갔다가 하회를 할 때 조금 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이제 다 상회를 하고 있고요.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상으로 하락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나 여러 가지 전 파동상 조금 많이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쪽도 120분봉으로 사실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전환선도 하회를 하였고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이제 또 모여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급등락이 이제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은 코스닥하고 사실 상당히 차트가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거의 차트가 유사한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똑같이 나스닥은 여기가 이제 5파가 끝나고 나서 ABC로 A가 나오고 그 다음 ABC로 지금 B파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1, 2, 3, 4, 5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일단 오늘 상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 상단을 조금 하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나스닥하고 좀 비슷한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비트코인 제가 자세하게 파동을 매기지는 않아가지고 네 조금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일단 전고점을 다시 넘었습니다. 오늘 전고점을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S&P랑 비슷하게 그냥 5파가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코스피 보시면은 일단 V코스피는 오늘 소폭 이제 하락을 하였고요. 주가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이 없는 장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볼린저 밴드 이제 하단을 조금 이탈해서 개인적으로 RSI도 조금 과매도 구간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증시가 하락하면서 변동성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구름대를 지지하고 좀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마도 비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전고점이 넘어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넘어가지 않고 내려가면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아마 이제 달러원 지표도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 구름대 상단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오히려 조금 차트상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 사실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구름 하단이나 한 1.85 정도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빠지더라도 사실 여전히 증시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 수 있는 레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채 금리도 한 1.66까지 이제 거의 기준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거의 한 50 수준까지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그 근본은 일단 돈이 일단 예대율로 보시면은 돈이 지금 계속 이 초과지급 준비금에 잠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조금 약화될 것 같고요. 이 돈이 결국 풀릴 때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찰 때 그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은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증시 조정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조금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실 거의 한 19년 동안 매도하던 물량을 단 한 1년 4개월 정도 만에 다 매수를 하였고요. 거의 1년 4개월 동안 순매수량이 한 86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요. 그 반대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급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제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가가 고평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삼성전자는 항상 8%를 하회했다가 상회를 하면 주가가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하다가 상회를 하니까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였었고요. 여전히 사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보라 색깔 선은 연두 색깔 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최근 들어서 이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퍼랑 PBR을 보시더라도 특히 PBR 같은 경우에 2배를 넘었을 때 보시면 항상 조금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약을 먹어서 상태가 좀 오늘은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제 숨을 조금 가쁘게 쉬거나 기침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삼성전자도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이제 5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A파 나오고 A, B, C로 B파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지금 C파로 이제 떨어지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름대 안으로도 사실 들어왔고 이 구름대랑 어떻게 보면 기준선, 전환선이 다 되게 뭉쳐 있기 때문에 조금 언제든지 지금 조금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차트 모양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파,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B파가 나오고 떨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구름대 한 상단 정도에서 막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구름대는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나스닥도 보시면 오늘이 최고점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구름대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이 파동을 매긴 게 잘못돼서 이제 그냥 뭔가 아직까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제가 이제 매긴 게 이제 잘못됐다고 쳤을 때는 아마도 여기가 이제 3파가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4파가 되고 여기가 이제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로 가면은 아마 그렇게 잘못 매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서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내려갈 확률이 이제 100%라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가능성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은 채널을 그어보면 한 이 부근 거의 14,6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장이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이 전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큰 하락이 있든지 방향성을 조금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중요한 장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가 A파가 나오고 A, B, C가 나오고 아마도 이제 오늘부터는 1, 2, 3, 4, 5로 조금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선 같은 경우도 이 기준선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혹시나 긍정적인 테슬라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어도 일단 구름대라도 조금 상승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DK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계속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DK도 요즘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A가 나오고 B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C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스톡스는 조금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파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다 이제 유럽 스톡스도 조금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A파 나오고 B파 나오고 오히려 이제 C파로 이제 떨어지는 단계가 좀 먼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 종합도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먼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유동성으로 보더라도 이 M1 나누기 M2가 유동성 지표 중에서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항상 위기거든요. 보통 보시면은 이때도 2015년 사이에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M1 나누기 M2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M1하고 M2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 때 최저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에 ESG 관련해서 뭐 신장 위구르 쪽 관련된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지금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 중국산 수입품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조금 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생각보다 이제 뉴스에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보다 저는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거의 다 설명을 어디까지 드렸죠? 네, 삼성전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드갭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코스피랑 S&P고요. 일단 1드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 국고채 10년 금리를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두 수익률의 차이라고 해서 이제 1드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이제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인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 수준까지 이제 내려온 건 아니지만 뭐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있지 않나, 거의 최근 들어서 전저점 부근까지 와서 조금 밸류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치는 이제 페드 모형이고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뭐 상당히 뭐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뭐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는 상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보여드리지만 뭐 퍼 이거 같은 게 이제 트레일링 펀드예요. 뭐 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뭐 퍼가 아니라 이제 사실 그냥 트레일링 PBR을 보더라도 조금 더 이제 완만한 PBR을 보더라도 뭐 상당히 높아져 있는 수치입니다. 뭐 오늘 올려드린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실 이렇게 퍼가 낮을 수가 있었던 것은 실질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 때문이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금리가 조금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 고퍼가 조금 용인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용인이 되려면 제가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대율이 올라가면서 초과지급 준비금이 떨어지면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돈들이 통장에 이제 이 예금으로 쌓여 있는 돈들이 다 실물 경제로 이제 흘러나와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야 역으로 이제 이 고퍼가 조금 고 PBR과 고퍼가 조금 용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계속해서 일단 뭐 돈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뭐 증시는 조금 한번 좀 단기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풀리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퍼랑 뭐 코스닥 코스피 뭐 PBR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보시면은 일단 뭐 계속해서 신용당구 전체 수량은 뭐 22조 거의 한 2천억 정도를 계속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자기자본 한도 때문에 뭐 사실 더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뭐 그냥 증가는 못하는 상황에서 감소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코스피 신용장고는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을 아이고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신용장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할 때가 뭐 항상 보시면 조금 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오늘이 저는 정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금요일이 크게 뭐 전고점을 넘지도 못하고 뭐 크게 하락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이 아니라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레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지루한 이제 조정 장세만 그냥 지루한 횡보만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머지않아 전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이제 방향성이 조금 위아래로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가 좀 가장 코스피랑 코스닥이 나스닥이랑 조금 비슷한 이제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행방이 가장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밤에 나스닥 행방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구름대도 워낙 얇아서 전 조금 단기적인 하락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게 보시면 2008년도부터잖아요. 2008년도부터인데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가 이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실질금리가 이렇게 기준금리보다 하회를 했었거든요. 원래 기준금리랑 실질금리가 같아야 되는데 실질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테크주들에게 되게 우호적인 증시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된 조정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코로나 때도 좀 떨어졌다긴 하지만 구름대 그냥 상단 정도 닿는 정도 수준에서 사실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 파동의 하나고요. 결국 이 충격 파동, 큰 충격 파동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곧 끝나고 나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볼린저 밴드로 보시더라도 원래는 계속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다가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유동성 지표를 보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뭐 저는 이제는 조금 뭐 MACD나 RSI나 뭐 실질 금리나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들을 같이 봤을 때도 뭐 사실 하락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뭐 나스닥은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만약에 오늘이든 뭐 내일이든 만약에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하락이 클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사실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4파가 나오고 1, 2, 3, 4, 5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 3파가 길었기 때문에 5파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4파 조금 나오고 5파가 이 정도 나오고 뭐 멈추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뭐 충분히 지금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이번 밸류에이션은 뭐 그 정도까지 엄청나게 뭐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종목에 한해서는 사실 버블인 종목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뭐 20년 만에 지금 뭐 천을 넘었다고 하지만 20년 전에 2,925였었거든요. 코스닥이. 뭐 존버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은 존버도 좋은 주식을 투자해야 사실 가능한 것이고요. 뭐 이때 투자했던 분들은 20년이 지나도 이제 갓 3분의 1 정도를 이제 회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조금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모든 주식을 다 매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충분히 또 이런 상황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거나 오히려 뭐 내재 가치가 있는 주식들은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전부를 뭐 매도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좀 기준을 정해서 뭐 어떤 종목이든 뭐 종목의 뭐 전환선을 하회하거나 아니면 뭐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거나 뭐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하겠다.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개별 주식은 지금 키스코밖에 없기는 하고요. 뭐 키스코도 사실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MACD도 RSI도 다 매도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뭐 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개인적으로 사실 차트상으로는 하락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도를 할 수가 없는 물량이어서 뭐 거래량 수준으로는 그냥 뭐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파생으로 조금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사주 매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면 하겠지만 뭐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뭐 자사주 매입을 하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뭐 단기적인 하락은 언제든 좀 디스코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뭐 차트성으로 사실 빠져야 되는 차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 기준선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는 차트 모양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뭐 정말 저는 좀 약간 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오른다고 하면은 뭐 그땐 조금 더 아마 추가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고점을 뚫으면.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장 보시고 이제 아마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은 아마 미국장이 결과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아마 다음 장을 조금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